지금 삼남은 오랜 가뭄으로 산과 들이 붉게 타들어가고 있사옵니다. 가뭄은 백성들의 농사에 직접 피해를 주니 하늘의 이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재앙이옵니다. 군주는 마땅히 두려워하며 자성해야 하옵고 친히 비를 비는 제를 올려야 할 것이옵니다. 전하, 천재지변이 비단 군주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전하, 일찍이 중국의 순자는 천재지변은 단순한 천운이며 제사 같은 의식은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했사옵니다. 통촉하옵소서. 가당찬소이다. 전하, 지금 도승지가 가뭄의 책임이 군주에게 있지 않다는 상주는 참으로 놀랍고 요사스러운 언사가 아닐 수 없사옵니다. 전하, 대신들은 제 이론을 주장하면서도 지금 가뭄으로 전국에 검주령이 내려도 술을 마시기까지 하옵니다. 그러면서도 어찌 제 이론을 내세워 군주를 핍박할 수가 있사오니까? 전하, 지금 백성들은 오랜 가뭄으로 목이 타들고 유랑하는 무리가 산과 들에 가득하옵니다. 이같이 어려운 때 임사홍은 왕안석과 같은 이단설로 경연관을 비난했으니 그 죄에 실로 망극하올 따름이옵니다. 그의 말은 군주를 그르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옵니다. 당장 관작을 삭탈하고 멀리 내치셔야 하옵니다. 통촉하옵소서. 임사홍을 삭출하라. 햇살이 내려 쬐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건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야. 하늘이 감흥하신 게야. 하늘. 오늘날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뭄, 홍수, 일식, 월식, 지진 같은 천재지변들이 당시만 해도 왕의 잘못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견책으로 해석됐고 당연히 왕이 그 책임을 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정치를 잘못했을 때 고통받는 민심은 곧바로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이 왕에게 천벌을 내리는 것이 바로 천재지변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논리는 정치를 잘하도록 왕을 규제하는 중요한 장치로 이용되었고 조선시대 역대 왕과 신하들은 전통적으로 모두 이 견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연산군 때에 와서 이 같은 논리는 정면으로 부정됩니다. 연산군은 천재지변은 단지 자연현상일 뿐이지 왕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연산군을 밑에서 뒷받침해준 인물이 바로 임사홍입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이 같은 주장을 한 임사홍은 당연히 조정 대신들의 반발과 질책을 한 몸에 받게 되는데 당시 예조 판서 겸 판중추 부사였던 성현과 극심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갈등은 마침내 갑자사화라는 피비린내 나는 비극을 몰고 오게 됩니다. 역사의 라이벌, 오늘은 천재지변에 대한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파란 많았던 연산군 시대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목 동한기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요즘 봄 가뭄이 심하다니 사실인가? 그러하옵니다. 삼남 지방이 더욱 심한 듯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강도 가뭄에 관한 내용이옵니다. 오랜 가뭄으로 그해 농사가 폐농에 이르자 순자가 신하들에게 재해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주거가 아뢰옵기를 폐하께서 문제와 광무제의 법을 폐하고 망한 진나라의 사치스러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순자가 자신의 부덕함을 깨닫고 덕양전 바깥에 나와 앉아서 비를 빌었는데 주거가 다시 말을 하기를 일찍이 하늘의 뜻을 모르고 비를 빈다 하여 무익한 일이다 하였습니다. 순재가 동네에서 땅바닥에 앉은 채 비를 빌었는데 주거가 소용이 없다고 했다. 옛 제왕 중에는 지성으로 비를 빌어 얻은 자도 있다지만은 주거의 말이 옳지 아니한가? 주거의 말 뜻은 정성으로 하늘에 응답을 해야지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거짓으로 글을 꾸미고 실제로 덕을 쌓지 않으므로 무익하다고 했사옵니다. 마땅히 은나라 탕왕이 한 것 같이 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은나라에 7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탕왕은 뽕나무 밭에 나아가 비를 빌었습니다. 탕왕은 자책하기를 정사가 한결같지 아니한가, 백성이 생업을 잃었는가, 궁실이 화려한가, 부녀들의 아련이 성행하는가, 뇌물이 행해지는가, 아첨꾼이 날뛰는가, 이렇게 6가지를 자책하며 정성껏 기도를 드렸더니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사옵니다. 비가 내리고 아니 내리고는 하늘의 변화이지 어찌 군주의 탓인가? 천재지변이란 마침 그렇게 될 운수일 뿐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필요가 어디에 있을꼬? 전하, 하늘과 사람의 사이가 항상 먼 것 같으나 실은 매우 가깝사옵니다. 하늘이 이변을 보이는 데는 2가지 뜻이 있사옵니다. 나라가 무도하여 장차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군주가 혼미하여 깨닫지 못하면 하늘이 제의를 내려 경고하는 것이옵니다.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던 경연장. 여기서 자주 등장했던 것이 바로 천재지변의 문제였다. 이때 신하들은 거침없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이 반성하고 근신할 것을 촉구했다. 전하, 일식이 시작된 지 2각이 지났사옵니다. 이제 1각이 지나기 전에 해가 본래 모습을 찾을 것이옵니다. 과히 심려치 마옵소서. 전하, 하늘이 이변을 보이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느껴지면 천변이 위에서 대응하는 것이옵니다. 군주는 마땅히 두려워하고 몸을 바르게 가져 반성해야 하옵니다. 천변이 생기는 것은 실로 나 때문임을 자인해야 하며 이를 우연한 일로 여기고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일식과 월식은 다만 하늘에서 일어나는 주기적인 것일 뿐 사람의 일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믿기 어렵소이다. 아니옵니다, 전하. 일식과 월식은 비록 정하여진 자연의 법칙이지만 군주가 진실로 수양하고 반성하면 일식할 때 일식을 하지 않사옵니다. 중추원사께서 아주 잘 말씀하셨소. 옛 유학자들이 이르기를 군주가 신하에게 압도되면 일식이 생긴다 했소. 그렇다면 오늘의 일식은 어찌 설명할 터이요? 성현 세조 12년 발령시로 출사한 이래 중국 사신으로 여러 차례 뽑히기도 했고 성종 때는 대사한으로 제수되는 등 조정에서 신망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연산군 주기 초 성종의 장례 절차 문제로 충돌한 이래 연산과는 사사관관 어긋나고 있었다. 천재지변이 생기면 군주는 수양하고 반성해야 하옵니다. 왕의 잘못에 대한 하늘의 경고요 견책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천재지변은 자연의 운수일 뿐이 더군다나 군주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자원아, 예, 마마. 아니다. 임사홍을 아느냐? 임사홍 이오니까 아버님, 그동안 고초가 얼마나 크셨사옵니까? 아버님, 보자 문안드립니다. 성현과 같은 해 급제한 임사홍. 역시 중국 사신으로 활약하는 등 학문도 높았으나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제1원에 반대하다가 성종 때 도승지직에서 축출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연산군의 측근으로 재등장하고 마침내 조정의 파란을 몰고 온다. 임사홍의 벼슬을 돌려주고 공신의 후손으로 그의 위계를 가선대부로 가져도록 하라. 아니 되옵니다, 전하. 통촉하옵소서. 예전의 말씀에 소인을 쓰지 마라.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힌다고 하였사옵니다. 사홍 승조의 무리는 온 나라 사람들이 소인으로 지목하고 있사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사사로운 마음으로 정사를 돌보시옵니까? 원컨대 사홍의 가자를 빼앗고 성상을 속이는 신하들을 신문하소서. 임사홍은 일찍이 선왕조에 누구나 알고 있는 제2의 책임이 대신들에게 있다느니 제2는 하늘의 운수이니 하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 삭출된 소인배이옵니다. 통촉하옵소서. 조정 대신들이 신을 소인배라 지칭하는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옵니다. 천재지변이란 하늘의 운수일 뿐 조정 대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늘의 경고나 견책은 아니오며 그것이 또한 군주의 책임임은 더더욱 아니옵니다. 통촉하옵소서. 전하, 전하, 제1한
인간 사회의 조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천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에게 그 책임이 있으면 당연한 이치이옵니다. 요설과 궤변으로 성상의 성청을 흐리려는 사홍을 당장 내치소서. 전하, 제 이론을 내세워 성상의 의의를 견지하려는 대신들의 속셈은 저들의 입지를 크게 하려는 간교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전하, 임사홍을 당장 내치소서. 임사홍의 죄 실로 크옵니다. 그의 가자를 당장 거두시옵소서. 전하, 통처하옵소서. 사홍 등에게 가자 준 것이 어찌 그다지도 그런 것인고? 만일 보왕이신 성정조였으라면은 병들이 반드시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통처하옵소서. 연산군은 임사홍을 등용함으로써 조정 대신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중요한 요소는 천재지변, 즉 제2의 문제였습니다. 천재지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이 제1호는 가광조의 치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따라서 우리 역사책에는 수많은 천재지변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일식, 월식, 지진, 가뭄, 홍수는 물론이고 혜성이 나타나거나 해가 한꺼번에 2개가 떴다라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은 암탉이 수탉으로 변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삼국사기에는 약 1000여 군데, 고려사에는 약 6500군데,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는 1530년, 중종 25년까지만 살펴보아도 약 800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재지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록하고 경계했던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당시는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이미 천문기상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새 왕조가 하늘의 뜻에 의해 세워졌음을 강조하기 위해 천체 관측과 천문 연구에 주력한다. 영의정이 관장하는 천문 기상청인 관상감은 궁궐 내 2곳에 관천대를 설치하고 매일 밤낮으로 천체 관측을 실시했다. 태조 4년에 나온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천문도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별이 망라된 1463개의 별이 새겨져 있다. 당시 관상감 관리들이 보던 보천가라는 책에는 별자리만도 283좌에 1463개의 별이 그려져 있는데 견우, 직녀, 북극성, 북두칠성 같은 동양 전래의 별자리 이름들을 모두 볼 수 있다. 이 모든 별자리들은 시로 엮어져 있어서 일반인들도 쉽게 익힐 수 있었는데 중원 북극 잠미궁, 북극 오성 제기중과 같이 칠원시로 돼 있다. 세종 때는 새로운 천체 관측 기구가 속속 개발됨으로써 천체 관측이 더욱 활기를 띠는데 마침내 세종 24년 1442년에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역법서가 완성된다. 이 달력은 서울의 위도를 기준으로 천체 운행을 관측하고 정리한 것으로 1년의 길이, 한 달의 길이 등 대부분의 수치들이 유효 숫자 6자리까지 현재의 값과 일치하고 있다. 해시계인 앙부일구도 서울의 위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측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정확한 시간을 잴 수 있었고 그림자의 길이에 따라 동지에서 하지에 이르는 24절기도 알 수 있어서 매우 과학적이다. 이토록 발달된 천문과학은 일식, 월식의 정확한 예보도 가능케 해서 왕조의 권위를 세우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면 자연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사실 제2는 자연과학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 철학의 문제였다. 조선시대 왕도 정치론에서 군주는 천명을 받은 존재로 인간 사회뿐 아니라 천지의 조화에도 책임을 져야 했다.
이 조화가 깨질 때 하늘이 진노하는 것이 바로 제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지와 인간은 서로 감응하고 있고 민심은 곧 천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록의 기록을 분석해 볼 때 흥미로운 사실은 세종이나 성종처럼 정치를 잘한 성군일수록 재변의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군주 자신이 재변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빠짐없이 기록에 남기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가 잘못됐다. 그러니까는 임금이 해야 될 일은 이 정치가 어떻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제의가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책임을 지는 책임의식을 보여줘야 되고 신하들에게 그것이 훌륭한 임금의 도리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훌륭한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최근에 어떤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제의가 일어났는지를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전부 아뢰라 하고 이제 신하들에게 소위 구원을 합니다.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의를 없애기 위한 구원, 말을 구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하면 온갖 상소문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 상소문 가운데는 아주 심한 임금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비난이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임금이 최근에 맞아들인 후궁에게 너무 깊이 빠져서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임금으로서는 굉장히 괴롭죠. 그런 일체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구수성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완성하려는 노력을 임금이 해야만 된다 그거죠.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때 이 자연의 괴리 현상이 그러니까 어긋남이 일어나서 제의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의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임금의 권한의 그 뭐랄까 권한을 그 발휘하는 것을 임금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상당히 억압하는 그런 그 요소가 되죠. 그래서 왕권을 제약하는 최대 요소가 바로 제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로서는 당연히 이 제의를 혹시 부분적으로는 그게 꼭 임금 잘못이냐 하고 생각하더라도 신하들 전체 입장에서는 그것을 임금 잘못이라고 일단 또 넘겨야 임금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상당히 편리한 밑에 의사가 위로 전달되는 이런 그 채널이 됩니다. 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제의설은 특히 조선 왕조 시대는 그 언로를 트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길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백성들은 아우성인데 검상께서는 허구한 날 주지육림에 묻혀 연회를 즐기시니 이러고서야 어찌 나라가 온전하기를 바라겠소. 그것뿐입니까? 재정 낭비가 심하니 백성 수탈은 더욱 심해지고 그것마저 부족해서 신료들의 재산마저 온갖 구실을 다해 빼앗고 있으니 이 가뭄도 결국 주상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일깨워 줘야겠는데 이제는 경원관들의 제의론을 무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제의론을 아려는 대신들마저 책망을 하시니 그것이 걱정이 되옵니다. 제의론을 반대하는 임사홍을 중용하신 까닭인즉 제의론을 주장하는 신료들의 입을 막자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더더욱 없는 노릇 아니겠소? 가만히 있다니요. 대감들이 나서서 상소를 올려야지요. 주상의 어이가 저러시니 자칫 화를 입을까 걱정이 되오이다. 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종묘사직과 주상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백성들을 저대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오. 주상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전하, 신지중추부사 성현이 홍문관과 예문관, 사관원과 사헌부 대소신료들의 연명으로 엎드려 아뢰나이다. 재앙은 무단히 생기는 것이 아니오 허물은 반드시 돌아가는 데가 있사옵니다. 엎드려 생각한데 봄이 되면서 나른 감으로 농사는 폐농이 없고
백성들의 한숨과 근심은 천지간에 가득하옵니다. 또한 지난 이모일에는 관악산에 붉은 비가 내렸으니 괴이함이 또한 심하옵니다. 이 모두가 전하께서 멀리 하셔야 할 소인을 가까이 두기 때문이옵니다. 전하, 통촉하소서. 아직도 사홍의 일로 과인을 핍박하는가? 이는 작은 일을 빌미로 신하들이 인군을 제어하고자 함이 아니고 무엇인고? 전하, 사홍의 가자를 거두시고 전하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찾아서 경계하고 삼가고 두렵게 여겨야 하옵니다. 그만들 두시오. 다시는 이 일로 상주하지 마시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가뭄은 막대한 농업상의 손실 때문에 어느 재변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비를 구하는 온갖 방법이 동원되는데 주로 음양에 관계된 것이 많았다. 가뭄이 계속되면 남문인 숭례문을 닫는데 이는 남쪽의 양기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이런 음양 사상은 성략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끈질기게 이어졌다. 남문과는 반대로 북문인 숙정문을 열어 음기를 받아들여 비가 오도록 한다. 시간을 날리는 것도 북 대신 보신각의 종으로 했다. 이는 쇠는 가죽은 양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기우제가 행해진다. 이때는 왕도 친히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기우 방법 중에 자주 행해졌던 도룡뇽 기우는 푸른 옷을 입은 소년들이 노래해서 동자기우라고도 불리웠다. 안개를 도하여 비를 오게 하여라. 그리하면 너를 놓아 돌아가게 하리라. 조령영아 구름을 일으키고 안개를. 임사홍의 등용 문제로 시작된 연산군과 신하들의 공방은 가뭄 속에서도 불을 뿜고 있었다. 전하께서는 마땅히 하늘의 꾸지람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하늘이 전하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전하께서 신하에게 임하는 것과 같아서 전하께서 여러 신하를 경계하는 데에는 형벌이 있고 하늘이 전하를 경계하는 데에는 재변이 있으니 그 일은 다르나 이치는 같사옵니다. 온 나라가 정성스레 비를 빌고 있는데 전하께서는 수양과 근신을 하시기는커녕 밤마다 연회로 밝히시니 오직 망극할 따름이옵니다. 너희들이 과인을 이기겠다는 책략의 다름이 아니다. 망극하였다, 전하. 요임금은 9년 동안 홍수가 졌고 당임금은 7년 동안 가뭄을 겪었어. 그것이 과연 왕의 부덕의 탓인고? 천둥이 치고 가뭄이 들고 벼락이 떨어지면 천시우연일 뿐 그것이 어찌 인간의 잘못이란 말이오? 전하, 부왕이신 성종대왕께서는 한재가 생기면 마땅히 수신하여 정견을 비우시고 경계하시며 수라의 반찬수를 줄여 검소를 실천하시고 반성하며 근신하여 하늘의 감응을 기다리셨사옵니다. 또한 선왕께서 내친 소인을 전하께서 다시 부르심이 오늘과 같은 재앙을 가져왔음을 어찌 모르신다 하시오니까. 선왕하지 마오. 병들이 요사스런 변설로 선왕을 제어할 수 있었을진 모르나 나는 아니되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도 모르겠소. 전하, 망극하였다.
가뭄 같은 재변을 빌미로 주상의 정성이 부족하다느니 그것이 군왕의 탓이니 하는 대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신다면 장차 전하께서는 뜻을 크게 펼칠 수 없게 될 것이옵니다. 대감이란 위인들이 저희들이 잡은 권세를 지탱하려고 온갖 술책을 쓰고 있음이옵니다. 두고 보아, 내 저들의 핍박에 굴복치 않을 것이야. 대궐에 벼락이라도 떨어진 게냐? 이러는 게야? 전하, 변개이옵니다. 변괴라니, 고란에 이묵이라도 떨어졌다는 겐가? 아니옵니다. 선전정 기둥에 벼락이 떨어졌사옵니다. 정부에 없었던 일로 예사로운 징조가 아닌 줄 아옵니다. 예사로운 징조가 아니라면 비가 오면 천둥이 치고 벼락도 떨어질 수 있는 일, 그게 뭐에 그리 대수로운 일인고? 예전에 이르기를 하늘이 임금을 인자하게 사랑하여 재변을 내려 경각시킨다 하였사옵니다. 지금 경계하고 조심하신다면 비록 재변이 있었으나 그 응보가 없게 될 것이옵니다. 근본에 이 하늘의 변괴도 역시 소인들에게 과람하게 준 자귀에서 온 것이니 당장 개정하시고 정사를 개혁하시어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옵소서. 하늘의 변괴가 반드시 사홍 등의 가자 때문에 온 것은 아닐 것이오. 허나 대감의 말이 그러하니 도로 빼앗는 짓이 뭐에 그리 어렵겠소. 임사홍의 가자를 삭탈하고 바짓토록 하라. 연산군 3년 6월에 벼락이 떨어졌던 선정전은 바로 이곳 인정전 왼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궐의 전각들 중에는 유일하게 푸른 지붕을 얹어놓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수많은 재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임금이 집무하는 정전 기둥에 벼락이 떨어진 것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제1원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임사홍을 고집했던 연산도 일단은 신하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연산군대의 왕권과 신권, 즉 군신 간의 권력 관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조는 전제군주로서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한 반면에 성종조에 이르면은 세조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왕을 견제함으로써 왕과 신하의 관계는 그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연산군이 등장하면서 다시 주도권 다툼으로 팽팽하게 대립하던 왕과 신하의 관계는 이 벼락 사건으로 해서 일단 연산군이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후 임사홍과 함께 새로운 반격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감, 얼마 만의 만남입니까? 오랜 세월 지난 일이니 다 잊으시고 심기를 펴시지요. 내게 하실 말씀이란 게 뭔 게요? 대감, 아직도 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 내가 다시 조정해 나간다면 그때도 반대를 하시겠소? 그건
임공이 더 잘 아실 일이 아니겠소. 이젠 옛날하고는 형편이 많이 달라졌을 터인데요. 자신의 허물을 모르신다는 소리요. 대감, 금상의 생모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대감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오늘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하십시오. 정이 이러실 터이요. 내가 임공의 청을 받아들인 게 불찰인 듯십소. 대감! 훗날 오늘의 일을 잊었다고는 하지 마시오. 머지않아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오. 전하, 근자에 들어 전하께 오서 경연에 불참하시는 일이 너무나 잦사옵니다. 이후부터 과인은 경연에 아니 나갈 것이니 그리더라오. 전하, 어인 정겨시오니까 경연은 개조 이래로 어느 선왕께서도 패하신 적이 없는 일이옵니다. 임군이 경연에 나가는 것은 어린 나이일 때 강습하고 치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춘추가 많고 학문이 고명하다면 매일 경연에 나가더라도 더 배울 것이 없질 않소. 아니옵니다, 전하. 성종대행 대왕께서는 보령 높으신 연후에도 날마다 아침과 낮과 저녁 하루 3차례의 경연을 단 하루도 소홀하신 적이 없었사옵니다. 경연이란 비단 고전이나 고사를 또 그 말씀이요. 지난번에 그랬지 않소. 군주가 덕행을 닦아 정치를 잘하면 일식월식을 할 때 하지 않는다고. 1월식은 예부터 일관이 1월식 할 때를 미리 알아서 어긋나지 않게 했지 않소. 세종 할아버지 때는 일식하는 시각이 반강만 늦어도 문책을 했어. 일식월식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군주에게 달렸다는 그런 소리나 들으려고 경연에 나오라는 게요. 전하, 1월이 빛을 잃는 것은 재변 중에도 큰 재변이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일식은 덕행을 닦아야 하고 월식은 형벌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군주는 마땅히 덕행을 닦고 정치를 행한다면 일식과 월식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현들의 변경할 수 없는 정론이옵니다. 그만둬! 전하, 임사홍 대감 입시옵니다. 연산 9년 조정 상하가 소인배라고 배척해서 밀려났던 임사홍을 연산군이 전격적으로 등용하고 봉군까지 한 것은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더욱이 이듬해는 병조 판서 겸 홍문관 제학으로 중용된다. 무엇 때문일까?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신사홍, 전하의 은총을 머리털 한 올이 남을 때까지 보은하오리다, 전하. 그 경도 보았소. 늙은 것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나색들 말이요. 소신이 그 정경을 어찌 놓치겠사오니까. 시비하기 좋아하는 늙은 것들이 오늘 경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망령되의 일식과 월식이 큰 재변이라 떠들어대지는 못할게요. 전하, 일식이나 월식은 다만 하늘에서 일어나는 주기적인 것일 뿐, 임금의 부덕이 천재지변에 미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옵니다. 심야치 마우소서. 일월식은 관상감에서 미리 알아서 책자에 그 시기를 적어 놓았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왕의 부덕의 소치라고 하질 않는고. 심지어 백악산의 운석과 창경궁의 화제마저도 큰 재변이라 떠들어대다니. 이를 말씀이 오니까. 전하, 사실 연산과 임사홍의 생각은 당시로서는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었다. 일식월식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예보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 세종 때가 되면은 시각까지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록에는 수많은 예보 기록이 나온다. 이렇게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칠정산내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종 24년 이순지와 김담이 편찬한 이 책은 서울의 위도에서 해와 달의 운행을 관측하고 그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히 적고 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중국의 역서로 계산하던 때와 비교하면 그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식월식을 잘못 예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시간 계산이 조금만 어긋나도 일관들이 처벌받을 정도였다. 당시 일관들은 해와 달이 운행하는 법칙을 외우기 쉽게 노랫말로 지어 일식월식을 계산하는 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연산군 자신이 1월식이 이게 이미 다 예보되는 건데, 계산해서 다 맞추는 건데 어떻게 임금이 잘하면 안 일어나고 잘못하면 일어나느냐,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연산군 때만 그 얘기가 나왔지 그 후의 임금들은 여전히 일식월식은 임금이 잘하면 안 일어나는 거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1200년에 죽은 그 중국의 소위 주자학이를, 그 야보 주자학이란 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주자인데 주자가 한 말이 있어요. 주자가 한 말은 조선 왕조 시대는 하느님 말씀처럼 점령해졌다고 과장할 수도 있는데, 주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나라 임금에게, 중국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식월식은 전부 계산해서 맞출 수 있는 것이지만은 임금이 정치를 잘하면 일어나려던 일식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자의 그런 태도가 아마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에게는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을 것이고, 전하, 신하들이 인군을 능멸하는 것을 그냥 둬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부왕이신 성종대왕께서는 1000명이란 족쇄 때문에 대신들의 제의론을 받아들이셨지만은 군주는 1000명을 받았다는데 어찌하여 신하들은 과인의 권위를 인정치 않을꼬? 전하, 힘있는 군주만이 만 백성 위에 군림할 수 있고 삼공육경을 수족처럼 휘어잡을 수 있는 것이옵니다. 난 결코 선왕처럼 되진 않을 것이야. 전하, 천재지변이 어찌 인군의 부덕 탓이옵니까, 아바마마? 군주는
하늘의 명을 받아 만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이지. 군주가 올바른 정사를 펴지 못하면 군주를 실책하는 것이 재변이니라. 그렇다 하여 아빠마마께서는 이런 비좁은 방에서 찬도 없는 수라를 드시옵니까? 제의가 일어나면 왕은 건진을 하고 반성하는 뜻에서 정전을 피하고 음식을 줄이는 것이니라. 또한 죄수들을 방면하고 신하들에게 비판을 구해 하늘이 감도록 해야 하는 게야. 이때는 신하들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하더라도 이를 용납해야 하는 법이니라. 소자 같으면 그리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리하지 않겠다니. 소자가 배우기에는 일식과 월식 같은 것은 해와 달이 항상 다니는 궤를 따라가다가 생기게 되어 있는 현상이라 했사옵니다. 그것이 어찌 제의이옵니까? 어찌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허나 제의를 부정하면 군주가 천명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왕이 천명을 부정하면 왕권의 정통성은 또 어디서 찾을 것이냐. 소자는 아니할 것이옵니다. 소자는 소자의 힘으로 군주의 권위를 찾을 것이옵니다. 전하, 조정 대신이란 늙은 것들이 제의라는 궤변으로 왕을 능멸하고 압도하려 하고 있음을 내 간과치 않을 것이야. 전하, 그러하오시면 그들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시면 어떠하올지요. 소신에게 대소신료들의 발언을 일거에 제압할 계책이 있사옵니다. 무언고 그 계책이? 전하, 지난 기해년 억울하게 폐출되신 자전마마의 일을 상기하소서. 전하, 전하! 마마, 자원이 대령이 옵니다. 당장 승정원으로 달려가 내 어머니가 패배될 때에 시정지를 올리라 하라. 예, 예, 마마. 더 이상 기다려도 소용이 없을 듯하군요. 전하께서는 아무래도 경연을 아예 피하시려나 봅니다. 경연에 나오시지 않으시면 이제 정승이나 대관들의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으시려는 겁니다. 대가, 이러시오니요. 자, 너도 한 잔 따라봐라. 어서. 그래, 이렇게 기쁘네. 참기 한 잔 하자. 전하, 신현이 엎드려 마지막으로 간언하오니 부디 간합하옵소서. 전하, 백성은 하늘이 낸 것이니 한 사람이라도 불안하게 해서는 아니 되옵고, 벼슬 또한 백성들이 맡긴 것이니 소인배들이 그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1월이 빛을 잃고 산천이 메말라가면 인간들의 일에 하늘이 노하심이라 어찌 군주의 책임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있사오리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하늘이 전하께 백성을 맡겼으니 전하께서 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셔야만 하늘의 견책이 없을 것이옵니다. 전하, 군주가 하늘의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패망에 이르옵니다. 임군의 정사는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급선무이옵고 신하의 직책은 바른 간언을 올리는 것이 급하옵니다. 전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사옵니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곧 멸망의 길이 있을 뿐이옵니다. 통촉하옵소서.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의 정경이 가엾지 않사옵니까? 마마, 경판대감 입시옵니다. 들게 하라. 냉큼 들어오게 하라. 예. 이게 무엇인고? 전하, 이 속에는 폐빈 마마께서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눈물이 묻은 수건과 사약을 받고 피를 흘리실 때 그 피를 닦은 한삼이 들어있사오니다. 이런 찢어죽이 내 어머니가 사약을 받아오실 때 아무 말도 못한 자들이 제 이름을 들먹이며 왕을 핍박하니 이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여보라! 내 어머니를 모함하여 죽여하고 왕을 능멸하려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엎쳐라! 갑자사화. 그것은 조선 초 군주 정치를 떠받치던 세 기둥, 경연과 언론, 그리고 사관 이 모두가 무너져 내린 피바람이었다. 앞선 무오사화에서 역사와 언론을 부정하고 살인파를 제거했던 연산군은 마침내 경연과 제1원마저 부정하면서 훈고대 신들까지 몰아냈으니 그 후 조정에는 바른 말하는 신하를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성녀는 갑자사화가 있기 9달 전 병으로 죽었지만 화는 무덤에까지 미쳐 연산군은 그를 부관 참시토록 한다. 갑자사화는 일반적으로 연산군이 어머니인 패비 윤씨의 일 때문에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갑자사화는 전제 왕권을 행사하려는 연산군과 왕도 정치를 내세워서 왕권을 견제하려는 신료들의 갈등이 빚은 참화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왕도 정치론의 하나가 바로 제1원이었고 그 제1원을 둘러싼 갈등의 한가운데에 성현과 임사홍이 있었습니다.
천재지변이 군주의 잘못에 대한 하늘의 경고요, 견책이라는 제1호는 왕권의 제약을 통해서 진정한 왕도 정치를 구현하려는 유교적 가치관의 한 측면이었고, 조선 왕조의 전 시대를 통해서 모든 군왕들은 이 제1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제1호의 현실적 허구성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것은 일반 백성들의 정서, 즉 왕을 비롯한 지배층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정사를 그르쳤을 때에는 하늘이 벌을 내린다라는 믿음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1호를 통해서 왕이나 권력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위 초기에는 영특한 자질을 가졌다고 칭송받던 연산군. 그러나 그는 천재지변이 자연현상이라는 사실은 잘 알았지만은 그 제1호의 진정한 의미와 거기에 투영된 민심의 실상은 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그 자신의 말로가, 그리고 후세의 역사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